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롭죠? 네, 새롭게 이번에 3월에 모의평가가 있었잖아요. 그치? 고1, 고2, 고3 이 세 개를 다 찍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만 스스로 혼자 기대되지만 네, 고1 거부터 또 고2, 고3 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같이 올리고 부지런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은 3월 모의고사 고1 걸 선생님도 한번 쭉 풀어봤는데 너희들은 그 시간 안에 다 풀어야지만 선생님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천천히 풀어봤거든. 근데 다행히 다 풀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어.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답은 맞았어. 근데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운 거. 다른 선생님들은 더 쉽겠지만 선생님은 좀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풀이 방법, 뭐 다른 풀이는 안 받고 그냥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대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찍어 나갈 텐데 그래 열심히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선생님이 원래 뭘 보고 안 하잖아. 근데 이게 뭐 써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문제는 봐야 할 것 같아서 문제는 선생님이 편집해서 여기다가 쫀 하고 띄워볼게요. 띄우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번 짜잔. 네, 나왔겠죠? 그 다음 자, 1번에 보면 1번은 뭐냐면 선생님이 풀이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두 개를 나눌게.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이쪽 공간에는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여기 너무 좁나? 자, 한 이 정도에서 여기는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풀이했는지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때로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1번은 문제가 보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1번은 그래서 루트 A가 있고 루트 B가 있으면 루트들은 좀 특이해요. 그렇죠? 루트 A와 루트 E 하면 같이 루트로 묶여서 A, B로 이렇게 묶이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면 얘도 어떻게 묶을 수 있어? 루트 B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루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1번을 풀겠죠. 1번 루트 6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풀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럼 얘랑은 루트끼리 묶이지. 그럼 2분의 1과 6하고 이렇게 곱하는 것처럼 그냥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6 그리고 루트 3 화살표를 등으로 하면 되겠다. 는 약분되니까 루트 3 루트 3 루트 3 더하니까 2 루트 3 하고 너무나 쉽게 1번 통과. 1번 나왔죠. 자, 선생님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같은 무리수일 때는 루트 앞에는 우리가 개수를 더하는 것처럼 똑같이 더하면 되지.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3. 그쵸? 자, 2번 문제 나와요. 보이지?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인데, 이렇게 오늘 처음이어서 그런지, 적응이 좀 안 되네요. 보면, y는 2x 플러스 3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 했을 때,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건 우리가 먼저 뭘 알고 있었냐면, 기차적으로 y는 ax b라는 플러스 b라는 이거 1차 함수에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구했지? 기울기는 뭘 뜻한다고 했지? a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무슨 뜻이야?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때 y값. 그럼 바로 뭐가 나와? b. 그래서 b값이 y절편이 되지.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러면 y가 0일 때니까 여기가 0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넘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런 의미구나 알고 있어야지. 그럼 얘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기울기 구하라고 했어. 기울기를 a라고 하자. 그냥 a는 얼마야? 2. 그리고 y절편은 얼마야? y절편은 얘가 3이지. y절편 얼마가 돼? 3. y절편은 3. 그러면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3은 6. 이거 약간 초등학교 느낌인데
2, 3은 6 해서 두 번째 답이 맞게 됩니다. 네, 이걸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재미로 즐겁게 풀어보면 좋겠어요. 1번, 2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자, 그 다음 3번. 3번의 문제는 이렇게, 또 띄었습니다. 3번 문제 잘 읽어보고. 어렵지 않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치?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 양의 근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근의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근의 공식 뭐가 있습니까? 원래 근의 공식은 뭐냐?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구하는 방법 뭡니까?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외워야죠. 왜? 이걸 일일이 할 수 있어.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돼? 힘들어. 이걸 언제 다 하고 있겠어. 그래서 근의 공식 외워주세요. 네, 뭐 짝수 공식도 있지만 짝수의 근의 공식도 있지만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에 근의 공식을 대입해보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근의 공식 그럼 대입하면 x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 근의 공식 x는 이렇게 쓰고 x는 얼마가 돼?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그리고 마이너스 4ac 4 곱하면 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단 조건이 붙습니다. 단 근의 공식에서 양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뭐야 돼?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 여기에. 여기에 붙었겠네 여기. 단 x는 0보다 큰 양의 근이야. x가 0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근의 공식에서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어? 얘는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겠지. 루트 13은 3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만 된 이 밑에 거는 안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이 하나, 얘가 답이 되죠. 답. 찾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지금 4번 나오고 있죠? 네. 4번을 보면, 이번엔 코사인을 구하래. 코사인이 뭐야?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걸 풀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하냐?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삼각비 문제를 똑같이 여기 쓰면 A, B, C 이렇게 했을 때 마주 보니까 너 B 해라. 마주 보니까 넌 C, 마주 보니까 넌 A 했을 때 sin A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sin A는 뭐니? 하면 뭐가 돼? 비편분의 높이입니다. 혹은 비편분의 마주보는 그 각. 내가 원하는 A가 마주보는 그 각이 위의 분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좋지. 그럼 코사인 A는 뭐니? 아니면 코사인은 비편분의 날 끼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C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A는 뭐분의 뭐? 이 탄젠트 A니까 C분의 A. C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삼각비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코사인 A는 뭡니까?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빗변을 알아야 돼. 빗변, 너 뭐야? 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걸 모르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DT에서 뭘 더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에서는 어떠한 DT가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있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의 제곱의 합과 어떻다? 같다.로 해서 빗변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의 제곱은, 얘를 모르니까 얘를 뭐냐? B니까 여기 B라고 하자. 그러면 먼저 B는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 얼마 나오니? 3, 3은 9, 7, 루트 7은 7이죠. 9와 7을 더하면 16, 16 제곱에서 16이 되는 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지만 B는 길이니까 0보다 크네. 그러니까 B는 얼마? 4. 빠르지 않죠? 4.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한다겠어? 코사인 A는 B변분에 날 끼고 있는 거. A가 4가 됐으니 B가 4가 됐으니까 얼마가 되는가? 코사인 A는 얘는 코사인 A는 4분의 3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와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5번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의심했어. 이런 문제가 나왔대나? 이거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어쩌지? 생각 들었는데 먼저는 도수분포다각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있죠. 점들이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남아있게 해줄게. 보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도수분포각형에서 160 이상인 학생 수. 그럼 160인 학생 수의 도수분포의 가운데 점이 찍히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뭐가 찍혔냐면 7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찍혔냐면 6이 찍혀있어요. 그 다음 뭐가 찍혀있어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없네요. 그럼 7, 6, 5, 2 더하면 얼마죠? 이거 더하면 13, 더하면 얼마가 돼? 20. 문제가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또 6번을 풀어볼 건데 6번도 이거 어렵지 않지.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식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면 당연히 이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똑같이 만들어서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없애줘서 x값, y값이 찾는 거 배웠었지. 뭐 가감법, 대입법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대입법, 가감법 여기 특별히 뭐 데피니션과 세오렘 뭐 이런 것들 큰 건 없어서 그냥 풀도록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그럼 얘를 좀 계산하려면 a값과 b값 x 중에서 x값, y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뭘로 바꾸면 돼? 뭐 가감법으로 바꿀 수 있기에 조금 더 변화를 시켜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1을 곱하면 2x 플러스 4y는 2. 왜 바꿔요? 왜? 2를 바꾸고 2를 곱하면 얘가 2x 똑같아지기 때문에 가감법으로 서로 뺄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x 마이너스 3y는 9. 나 이제 원하는 값은 x값과 y값인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떤 값을 넣을지 정확히 구할 수 없잖아. 문자가 하나면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를 뭘 없앱니까? 2x를 이렇게 빼주면 되지. 결과적으로는 빼고 이걸 빼고 빼면 다 전체적으로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걸로 할까? 그러면 없어지고 얘는 4y, 7y 2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7. 결과적으로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한 군데 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가 되니? 이 계산해서 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넘겨주면 6. 2x는 6. x는 얼마가 나와? 3.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a 값과 b 값이라 했으니까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2가 나오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뭐냐면, 직육면체가 나왔어요. 여기 이게 점선도 좀 나타낼까? 좀 더 이상해졌네요. 자, 먼저는, 여기 이거 뭐 나와있지. 뭐, 길이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겠어. 그래서 x직이라고 그냥 먼저 써놨거든.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이건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뭐였냐면, 직육면체 건널비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결국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밑넓이 몇 개? 2개, 그리고 옆넓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었거든. 그래서 밑넓이를 2개가 있고 옆넓이는 쫙 펼쳐주면 커다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하나, 둘, 셋, 4개짜리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x는 1보다 크다라는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유는 뭘까? x가 1보다 커야 이게 음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 없더라도 우리가 이 조건을 머릿속에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는 x직 구하면 먼저 밑넓이. 밑넓이는 여기가 밑넓이잖아, 그치? 그러면 x-1과 xb. 다시 한번 풀이 한번 해볼게요. 솔루션. 해결책을 한번 해봅시다. 밑넓이 x직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x-1, x 플러스 1. 이 밑넓이가 있는데 밑넓이 하나, 둘, 2개 있으니까 곱하기, 더하기. 옆넓이는 얘를 주르륵 피니까 가로가 되는 게 있고, 이 가로가 되는 게 있고, 세로가 되는 게 있는데, 가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를 쭈르륵 펴주니까 x-1, x 플러스 1, x-1, x 플러스 1, 네 가지를 도하면 되지. 그럼 다 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사라지지. 그럼 x만 다 도하는 거가 되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4x. 그리고 높이는 2x 플러스 1이 되지. 2x 플러스 1. 그럼 결과적으로 옆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x의 제곱, 이건 합차 공식이지. x제곱 마이너스 1. 2를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4x를 곱하면 얼마가 돼?
8x의 제곱 더하기 4x. 얘를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제곱과 8x 더하면 10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무게중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물어 문제인데 당신은 무게중심이 뭔지 아나요? 이거 보면 먼저는 DT가 있다면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은 어떻게 잡냐면 여기에 이등분선과 여기에 이등분선과 여기에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누게 돼서 만나는 이 점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게중심 지라가 하는데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중선을 연결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 길이의 비가 결국은 2대 1이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거에 대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풀어주면 되죠. 선생님 이거 준비를 안 했네. 자, 여기 보면 좀 더 아름답게 하게 색깔을 써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이니까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딱 지나가 보면 우리가 물어보는 건 GD라는 길이가 궁금해. 근데 얘가 12cm야. 알고 있는 건 10이고 얘가 무게중심이고 얘가 평행하다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데 GD를 구할 수 있다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이게 2cm라는 말은 아니고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2cm, 1cm라는 건 아니야. 이거 하여튼 이거 항상 풀 때마다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솔루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솔루션은 뭐냐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길이 AG 이 길이의 매저 측정한 값이니까 AG의 길이의 비와 여기를 AH를 할게. 그러면 AH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이거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돼?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아니 3대 1이래. 이게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게 2대 1이니까 이걸 하면 2대 3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이걸 알고 있는 것은 이거 왜 중요해?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제 볼게. 여기가 중선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처럼 이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cm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여기가 공통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랑 또 동리각으로 같아. 한마디로 뭐냐면 삼각형 AGD와 누구랑 닮았냐면 삼각형 AHC랑은 이렇게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이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결국은 AG의 길이에 대해 B와 매저 AH의 길이의 B는 뭐랑 같냐면 요거 대 이 전체의 길이, 요거 대 요 전체의 길이는 요거 대 요 전체의 길이가 같은 거. 이게 닮음에서 배웠죠. 한마디로 무게중심과 지금 닮음의 문제를 이렇게 섞어놓은 겁니다. 그럼 AG와 AH는 이 GD와 뭐랑 같니? GD와 HC의 길이와 B가 같겠지. 근데 이게 2대 3이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다 2대 3이 되겠지. 선생님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다시 쓰면 GD는 길이를 몰라. GD. 우리가 이걸 지금 구하려고 하지. 근데 HC의 길이는 알고 있어. 이거 몇 cm가 돼? 6cm.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3이니까 2대 3. 2대 3이니까 이게 지금 2배가 되니까 이것도 2배가 되겠지. 그럼 GD는 몇 cm가 됩니까? 결국은 따라서 이 GD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면, 그치, 무게중심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 문제죠. 뭐 어렵진 않죠, 그렇죠? 네, 그다음 몇 번이냐면 9번입니다. 9번은 쉽죠. 네, 먼저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달리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뛰냐면 7일 동안 달리는데 총 이 친구가 달린 길이가 7일 동안 달린 게 8,900m인데 이걸 그냥 바로 여기 문제를 쓰면서 이번에는 솔루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1일 동안은 Sm, 그 다음에 2일은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300m를 더 뜁니다. 그쵸?
그 다음 셋째 날에는 그 전보다 300m를 또 뛰어. 그럼 얼마가 돼? 600m. 그 다음에 4일째. 4일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일째부터 뛰었던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일, 5일, 6일, 7일 이게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600 그리고 여기도 x 더하기 600 같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할게요.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그럼 얘를 결과적으로 더하면 x 더하기 이 전체 둘째 날 더하고 셋째 날부터 며칠이야? 1, 2, 3, 4, 5 다섯 번째 이 다섯 개를 더하면 전체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7일 동안 8,9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씩 쓰면 되지. 더 쉽게 쓸 수 있는 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좀 무식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x, 얘는 5를 하면 5x, 총 x는 7x 되고 300, 얘는 5, 6, 3,300이 되죠. 3,300을 넘겨볼게요. 8,900에서 3,300을 빼면 얼마가 돼? 5,600이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x는 바로 얼마 나오냐면 바로 800m입니다. 이게 첫째 날 뛴 날은 얼마냐면 800m가 돼. 그래서 답은 얼마? 네, 그렇게 해서 답이 5번 나오지. 10번입니다. 10번. 어렵죠? 10번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길지만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건 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런데 이거 뭐 어떤 사건을 A라고 하면 N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확률 P는 전체 분의 그 다음에 그 특별한 A라는 PA의 사건은 전체 확률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확률이잖아. 근데 여기 보면 주사위를 몇 개 던져? 2개를 던집니다. 주사위가 1개, 뭐 2개 경우가 있지. 근데 이걸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곱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여기도 1에서 6까지 해서 6가지.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66에 36에서 몇 가지가 돼? 3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사건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인데 선생님 A라는 사건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여기 A라는 사건을 뭘로 지칭하냐면 A는 두 주사위 합이 소수인 사건. 두 주사위 합이 나온 게 소수가 되는 경우. 이게 사건이야. 그럼 이 A는 뭐냐면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지. 그럼 얘를 따져주려면 A 사건은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 그럼 A 사건은 어떻게 되지? 첫 번째 A가 소수가 된다 했으니까 될 수 있는 숫자는 2, 3, 더해서 최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6 더하기 6이 12잖아. 그럼 12보다 작은 소수를 따져주면 되잖아. 2, 3, 5, 7, 11밖에 없지. 근데 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1. 얘는 1, 2. 그거는 2,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1, 4, 2, 3. 다 찾아줘. 3, 2.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4, 1. 그리고 얘는 1, 6. 6, 1. 그리고 2, 5. 그리고 5, 2. 3, 4. 4, 3. 사실 이게 다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눈으로 머릿속에 딱 세보면 돼. 자, 그 다음에 11은 6, 5, 5, 6. 뭐, 그 다음은 없지. 되게 간단하지.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네. 모르겠으면 세! 그냥 4개, 6개, 10개, 15개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 P, A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하면 전체 36분의 15라는 확률이 확률이 나오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약분해 하나요? 네, 약분하면 3, 5, 15, 12분의 5가 나옵니다. 약분하면 12분의 5 이렇게 하면 구하면 되겠지.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자, 이거 보면 뭐라고 나왔네요. 그래, 이게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네. 60도와 30도가 나왔네. 30도와 60도가 나왔고,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트라는 게 언급이 됐어. 그리고 여기 보면 A2라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되지. 근데 눈에 봤을 때 A2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좀 떠올리면, AC에서 EC를 빼주면 가볍게 A2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되지. 거꾸로 A2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AC를 구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A2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 또 30도, 60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삼각비를 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 나와야지. 자, 이건 뭐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모르겠으면 선생님의 강의를 또 들어주면 좋죠. 자, 그러면 코사인 30은 2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인 60도는 많이 나오는 건 2 루트 4.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솔루션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자, 솔루션을 한번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은 뭘 구하려고 했냐면 매저 A2를 구하고 싶은데 A2를 봤더니 3분 AC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EC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네. 근데 EC의 길이는 15가 이미 나와 있지. 그럼 AC의 길이. 그럼 선생님은 중요한 건 지금 AC를 한번 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자, 여기 보면 60도가 나왔지. 얘를 하기에는 길이가 이 전체의 길이를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가 없고. 또 여기도 봤더니 여기도 전체의 길이를 모르네. 뭔가 30도를 사용하기 좀 어려워. 근데 60도를 사용하기 좀 쉬워. 여기 있네? 60도? 여기 15? 여기 돼 있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볼게. 탄젠트 60도는 얘를 구하면 이 DC 있죠? 이 매자 DC 이 길이분의 뭐 해주면 돼? 15. 해주면 되지. 이거 왜 해줬냐면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DC는 모르네. 그럼 뭔데? 탄젠트 60도는 알아 몰라? 알죠. 탄젠트 60도는 얼마였어? 우리 아까 금방 구했잖아. 얼마가 돼? 루트 3. 그러면 D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있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MDC는 어떻게 구합니까? 얼마입니까? 하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5가 되지. 근데 루트 3분의 15는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분모의 유리화 너 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분모의 유리화 이게 하면 이거 좀 써줄게 그냥 15. 그럼 루트 3이 걸리죠? 우리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돼. 무리수 0 보내야죠. 그럼 루트 3 곱하죠. 이게 무슨 성질? 분수의 성질. 이 분수의 성질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루트 3 곱하면 3분의 15 루트 3이 약분해지면 5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돼? 5 루트 3이구나. 이거 알아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총 얼마가 돼? 17 루트 3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러면 30도네? 그럼 또 구할 수 있지.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분의 또 이 길이잖아. 그러면 더하니까 얼마가 돼? 17 루트 3분의 우리의 무슨 길이? AC의 길이가 되지. 그러면 3번 매자 AC의 길이 이렇게 주면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 여기 나와 있네? 그럼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탄젠트 30도는 얼마가 돼 있어? 루트 3분의 1이죠. 그쵸? 루트 3분의 1, 17이 있네. 그럼 매자의 AC가 몇 센치가 되면 돼? 17이 되면 17 약분돼서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바로 매자 AC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 센티미터 아니라 17이 된다. 그러면 17이고 EC가 얼마가 돼? 15가 되니까 결국 AE는 이 A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답을 한다면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17에서 15를 빼니까 2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삼각비를 알고 있나요? 당신은 부모의 유리화를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겠죠. 네, 할 수 있어요. 하면 풀면 됩니다. 자, 12번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이걸 보면 이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입니다. 얘가 평행한 평행사변형인데 자, 이것을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DT가 있으면 뭘까? 정의화,
이론은 뭐가 있을까요? 그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여기도 얼마? 10, 10, 10에서 이 네 가지의 넓이가 모두 얻었다?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대각선을 서로 뭐 이렇게 이등분한다는 것도 뭐 있었고 뭐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서로 어떻고 뭐 같고 뭐 등등등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마주보는 각은 서로 어때? 크기가 같다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서 평행사변형 성질에서 뭘 이용해야 할까? 이제 그걸 떠올리면 좋습니다. 근데 쫙 보니까 하여튼 이 BD가 이렇게 이 BD의 길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러 가네. 근데 딱 구워진 건 여기 요 길이 구하고 33cm라는 것밖에 주어진 게 없어. 이거 대각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이거 벡터를 풀어야 하나? 하여튼 뭐 뭘로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넓이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넓이를 뭔가를 이용하겠지. 그래 먼저 한번 해보자. 33 여기가 33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얼마가 될까? 33 여기도 33 여기도 33이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S평이라고 할게. S평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민변 곱하기 뭐가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높이로 배웠죠. 밑변은 얼마가 되니? 11cm라고 써있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는 알아 몰라? 높이를 모르네. 그럼 높이는 뭘로 하냐면 수직으로 내려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되지. 그럼 여기를 h라고 하면 dh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돼 있지.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근데 높이는 구할 수 있죠. 이 높이 dh 곱하기 dh의 이 길이 m. dh의 길이는 뭡니까? 매죠. 자꾸 m 이렇게 쓰는 거야.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m, dh. 하여튼 얘네들이 곱해더니 얘가 얼마 나오는데 S평이 얼마 나온다? 33 하면 3을 곱해 33에다가 4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3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11에다가 132 뭐 곱하면 132가 나오니? 12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dh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2구나. 이걸 찾아냈지. 그러면 12를 찾았는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뭘 찾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대각선이잖아. 근데 이 대각선은 어떠한 거냐면 요걸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잖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가 항상 따라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봤더니 여기 밑변과 요 변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같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어디 갔어? 너가 빵 없어졌어. 요 길이가 모르잖아. 그럼 이 길이만 찾아내면 되지. 근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13인데 여기에 마주보는 평행사변형 성질 너 알고 있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럼 13이니까 여기 얼마가 될까? 나도 여기도 13이야 하고 13, 12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 몇 가지? 3, 4, 5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5, 12, 13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의 제곱과 이거 뭐 계산해도 좋은데 그냥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CH의 길이는 5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요 직각삼각형이 이제 보여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되면 11, 15니까 얼마가 돼? 16. 12, 16 얼마일까요? 네, 이거 한번 봐볼게. 자, 선생님 말로 풀고 있긴 한데 12, 15 얼마일까요? 네, 15가 아니라 16.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서 길이가 알아야 할 거 뭐냐면 3, 4, 5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했던 5, 12, 13이 있습니다. 근데 3, 4, 5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 배수도 돼. 2를 곱하면 6, 얘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6, 8, 10이 있습니다. 근데 세배하면 얼마가 돼? 세배하면 9, 12, 15도 돼. 이것도 외울 필요 없이 배수도 똑같이 피타고라스가 이게 되는 특별한 숫자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근데 여기 보면 12지 여기는 16이지 얼마를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4, 3, 12 4, 4, 16 빗변은 얼마가 돼? 4, 5, 20 바로 나오죠. 그래서 BD의 길이는 얼마다? 20이다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이 나온다 답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프리식을 더 잘 써줬어야 하는데 슝 그냥 말로 쭉 가버렸네요. 뭐 이렇게 막 써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13번입니다. 네, 문제가 나오고 있죠. 13번인데
13번은 결론을 이제 이걸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겁니다. 얘랑 얘 부피를 더했더니 얘가 되는 건데 뭐 물통에 딱 넣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냥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얘랑 더했더니 얘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치수 x의 이 원래의 높이가 얼마였어?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이 x의 높이가 얘 3cm를 슝 넣었더니 얘가 슉 하고 얘가 올라갔네. 근데 8cm가 됐대. 그렇다면 원래 x값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원기둥의 부피는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원기둥 V1 얘 어떻게 구하니? 자, 밑넓이 곱하기 뭐가 돼? 높이. 끝이죠. 그 다음 원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원의 부피 V9 원의 부피는 뭐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네. 알고 있으면 좋죠? 네. 모르고 있으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좀 좋고. 네, 하여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얘 이렇게 쭉 풀어주면 되지.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밑넓이 얼마? 4, 4, 16 파이. 그리고 X. 곱하기 그냥 쓸까? 곱하기 X. 더하기 얘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 4 똑같네. 밑넓이는 4, 4, 16파이 곱하기 8 얘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되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값이니까 x를 구하면 되지. 여기서 좀 걸리적거리는 건 뭐가 있을까? 파이. 파이 없애자. 파이 다 나눠버리고. 또 둘 다 어차피 얘는 4의 배수네. 그러니까 4. 4, 4, 16. 4 없애버리고 얘는 4, 4, 1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4x가 남네. 다시 정리를 해볼게. 4x. 3은 하나 없어지니까 2개 남죠. 그러면 뭐가 돼? 더하기 9만 남고. 얘는 4, 8에 32가 남네요. 그러면 4x는 얼마가 나옵니까? 빼주면 9를 빼주면 23이 나오네요. 그럼 x는 4분의 23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렵지 않지? 근데 먼저 머릿속에 너희들 부피 구하는 거 알고 있어? 이게 넣었을 때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14번 이건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뭘 알고 있었냐면 원이 나왔으니까 원에 대해서 알아야지. 원에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같은 호의 길이가 있을 때 그리고 같은 호를 가지고 있다면 A, B라는 호가 있다가 이렇게 호가 있다가 이 호의 한 반대쪽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각의 크기가 여기가 20도면 여기도 20도 같진 않지만 20도다. 뭐 이렇게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같은 호의 크기,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20도. 만약에 여기서 C가 있어. 근데 AC, AB의 길이와 여기 AC의 호의 길이가 같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또 그었을 때 여기가 20도였다면 여기 AC도 길이가 호의 길이가 AB랑 같다면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이것도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호의 길이가 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원주각이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랐어. 여기에 D라는 점을 잡았다가 하자. 근데 A, B의 딱 중간에 호의 길이를 잡았어. 그러면 이 A, D는 A, B의 반절이잖아.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중심각도 얼마가 되냐면 10도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호의 길이의 B는 결국은 중심각, 그 원주각의 길이의 그 각의 크기의 B도 같이 같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너희들이 원에 대해서 원주각 그 B와 그런 것들 원주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같은 호에서는 원주각 길이 같다는 걸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AB와 CD가 있는데 AB는 여기야. 그리고 AB는 이렇게 좀 칠까? AB는 여기 AB지. 그리고 CD는 이쪽이 CD지. 자, AB 대 CD가 3대 2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의 B와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비례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3대 2면 얘 마주보는 이 원주각도 어떻게 돼? 3대 2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AB는 AB. 자, AB 호로 원주각은 요게 원주각이 되겠지. 그럼 이 원주각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얘는 3K라고 하자. 3K.
3대 2니까 얘가 3K면 자연스럽게 이 DC의 원주각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주각이 되지. 그럼 여기는 뭘로 넣을까? 호의 길이 B가 3대 1을 이루니까 그 원주각의 각도 3대 1로 이루니까 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K라고 하자. K는 어떤 순위를 곱할 그 3대 2라는 각이지만 K는 얼마인지를 묻는데 몇 도씨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K 값을 해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3K, 2K가 돼서 어떤 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B는 3대 2가 되지. 각도 3대 2가 되지. 그러면 2K와 3K인데 여기가 90도잖아.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각 A, C, B에 구한 거잖아. 각 A, C, B. 지금 요각을 구하는 거죠, 요각. 그치? 요각을 구하는 것도. 그러면 요걸로 안 할 거 같다. 자, 이왕 했으니까, 그럼 요각은 누구랑 같아? 요 원주각과 요 원주각은 같지. 근데 요걸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여기도 3K면 여기도 3K.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2K니까 요렇게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2K.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우리가 구하는 건 각 ACB의 크기는 얼마예요? 물어봤지. ACB는 요각이네. ACB니까 3K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 보면 2K랑 3K를 더하면 여기 이제 솔루션을 풀어볼게. 자연스럽게 2K와 3K를 더하면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니? 90도가 나와야지. 그럼 5K는 얼마가 돼? 90도. 그럼 K는 얼마가 나오냐면 18도가 나옵니다. K 값이 18도면 딱 성립하는구나. K가 18도니까 여기 3을 곱하면 얼마 나요? 그러면 3K는 얼마가 돼? 54도가 되죠. 그러니까 각 ACB는 여기 3K가 되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얘는 54도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원주각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호의 길이의 비와 원주각의 길이의 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3K, 2K로 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15번까지만 오늘은 영상을 찍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다음 또 한 편에 다 넣으면 1시간 넘잖아. 그치? 너무 기니까 먼저는 여기까지 15번까지 자르고 그 다음 또 찍어줄게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는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가 자연수래. 근데 두 개의 어떠한 방정식이 있네. 이 방정식이 결국은 어떤 공통인수를 갖는다. 공통인수를 갖는다가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 C 값을 더한 값이 궁금해. 근데 A, B, C는 자연수야 하고 나와 있지. 자, 여기에서는 인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 인수분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값을 구할 때 이런 게 있었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1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은 뭐가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 개의 곱은 뭐가 된다고 해서 A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 기억나니?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선생님은 어떻게 좀 풀었냐면 이 C라는 값은 어떤 얘 말고 인수 말고 얘 말고 또 하나 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값과 이 값을 곱해서 27이 나올 거고 또 C랑 또 어떤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지. 그러면 이제 이 C라는 친구는 이 C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C는 첫 번째 어차피 자연수니까 27에 하여튼 곱으로 해서 얘가 나와야 하니까 27에 뭐가 있다? 약수겠다. 자연수니까 약수겠구나. 또 하나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C는 또 뭐에 약수겠구나? 18에 약수겠구나. 뭐 부호 떠나서 부호는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양수를 가진 인수를 가지면 되니까 양수니까 이 두 개의 곱 인수 중에서 두 개의 곱 이게 이제 사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기 위한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는 어차피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C라는 애는 얘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 이게 아마 얘는 C 곱하기 뭐 얘도 C 곱하기 뭐 나왔겠지. C가 자연수가 얘는 음수가 얘가 음수겠지. 얘는 C가 양수니까 양수에서 뭔가 곱해서 얘가 나오겠지.
하여튼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C는 27의 분명 약수일 거다.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C는 18의 약수일 거다. 약수, 약수. 초등학교 때 두 개의 C가 27의 약수이고 18의 약수니까 C는 27과 18을 동시에 먼저 가니까 뭘 구해야 돼? 공약수를 구해야죠. 그래서 C의 27과 18의 공약수가 C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27과 18의 공약수는 뭘까? 최대공약수 먼저 구하면 되죠. 9, 3, 27, 9, 2, 18. 그럼 최대공약수는 얼마야? 9지. 그러면 최대공약수가 9니까 C가 될 수 있는 공통인 약수, 이 두 개의 공통인 약수잖아. C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그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잖아. 그러니까 C는 뭐가 될 수 있냐면 1, 3, 9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1, 3, 9 중에서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따로따로 따져보자. 첫 번째, C가 1일 때. 1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1이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27이 되겠지. A가 1일 때면 A는 자연스럽게 1하고 27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A는 28이 나올 거고. 그 다음 B는 얘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뭐가 돼? 얘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 얘는 마이너스 18이 되지. 1인데 마이너스 18이 나오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7이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 B, C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만족을 해, 안 해? 그러면 C가 1일 때는 아닌가 보다. 나오지. 그 다음에 C가 3일 때를 조사해보자. 3이면 3하고 9, 3, 9, 27. 그럼 얘 둘이 더하면 12. A가 12가 나오네. 그럼 B는 A가 3이야. C가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럼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너 음수 나왔네. 너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C가 뭐일 때? 9일 때. C가 9면 9, 3, 27. A 값은 똑같이 나오네. A는 12. 그 다음 B는 9면 9, 2,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9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7이 나오지. 그럼 B는 얼마다? 7. 이 세 개의 값은 다 뭐가 돼? 자연수가 만족을 하지. 그러므로 9, 12, 7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나올까요? 하면 다 더하면 얼마죠? 네, 얘는 28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이 과정이 좋나요? 진짜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도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조금씩 5점짜리네요. 16번부터 네,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서 크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